2020-2021 KB국민은행 스트레스 바둑 리그입니다. 한국 물가정부와 컴투스 타이젠의 개막 라운드인데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가 오정화 선수와 김민호 선수의 바둑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서 지금 잠시 쉬어왔어요. 네, 오정화 선수가 강수를 뒀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가 잠시 쉬어왔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전투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궁금한데요. 수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정화 선수가 중앙 쪽을 끊고 이쪽에 패가 벌어졌는데 흑이 패감으로 우변 쪽을 연타를 했고 백이 좌상 쪽에 흑도를 제압을 하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흑이 잡은 것은 이쪽에 104점,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뿐인데 이거는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다 잡혔기 때문에 흑의 손해가 너무 큰데요. 자, 엄청난 바꿔치기가 만들어졌기는 한데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보여주는 이 그래프처럼 백의 상대가 우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아래쪽의 백돌과 그 다음에 이 우변 쪽의 백돌 이 두 가지를 제압을 할 수 있었어야 그래야만 뭔가 이곳에 손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우변 쪽의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흑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서 흑이 잡으러 갈 때 손해를 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백이 이곳을 끼우고 늘고 여기를 끊는 자리도 선수죠. 그러니까 이어서 진행을 한다면은 이곳을 파울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중앙 쪽의 흑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버리면은 중앙 쪽의 흑돌이 약한 만큼 백돌이 전혀 공격이 안 돼요. 백의 안영을 파워하다 보면 중앙이 돌파가 되네요. 네, 지금 오정화 선수는 중앙 쪽으로 오히려 먼저 갈라가면서 이거는 흑돌도 못 살아있다. 그러니까 흑이 이쪽을 밀어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밀어서 둘 수도 있고 이어서 둘 수도 있고요. 자, 김민호 선수 좌상귀에 걸쳐가는 이수에 대해서 오정화 선수는 받지를 않았고요. 자, 중앙 부근을 먼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백은 이 우변의 돌에 좀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걱정할 만한 곳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 여기를 흑이 밀어서 하나 찔러두고 이쪽을 밀어서 두는 게 이제 버티는 건데요. 네. 이렇게 뒀을 때 백은 먼저 이곳을 찔러서 아마 물어보겠죠. 흑이 막아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는 순간 이 백돌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백이 있고 나서 자체적으로 이쪽을 밀어서 두는 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실리로도 크군요. 네, 흑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끊어서 둘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쪽을 그냥 젖히더라도 흑이 막는 것은 여전히 이 자리가 선수로 교환이 된다면은 또 백돌이 살고요. 흑이 백의 사활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실리로 꽤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정화 선수는 중앙 쪽을 계속해서 둘 수도 있지만 귀 쪽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집으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30초. 하나, 둘, 귀에서 셋, 이 상대의 응수를 묻는 것도 다섯,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여섯, 같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지금 돌이 막 날아다니죠. 이거는 최대한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흑도 이쪽을 나와서 정리를 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형태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정화 선수가 한 가지 노려보는 것은 여기를 끼우는 자리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중앙 쪽을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먼저 교환하는 것보다는 하나, 나왔을 둘, 때 셋, 바로 넷, 찝는 것도 좋아 다섯, 보이죠.
일곱, 여덟, 아, 그래서 김민호 선수도 끊어서 응수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흑도 나오는 것보다는 끊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백도 이제는 살아두어야 할까요? 네, 이제는 살아두어야 합니다. 아, 그래프는 뭐 하얗게 뒤덮였고요. 이 집차도 꽤나 큰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만큼 이 패에서 시작된 넷, 바꿔치기는 다섯, 아무래도 여섯, 흑이 좀 기분이 나쁜 것 일곱, 같아요. 여덟, 네, 이게 뭐 백이 단순히 사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흑돌이 잡히면서 여기에 백집이 너무나도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그래프의 수치나 형세는 뭐 당연히 백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고요. 앞서 홍성지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흑이 응수를 하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바둑도 나쁜데 계속해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두는 게 괴롭죠. 김민호 선수 좀 괴로운 장면을 맞았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오정화 다섯, 선수와 김민호 선수 여섯. 일곱, 한 차례 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2014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오정화 선수와 대결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오정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금 오늘 바둑도 지금 보시면은 오정화 선수가 승기를 잡았어요. 네. 자, 백 쪽으로 꽤나 그래프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30초. 오정화 선수도 빠르게 다음 착점을 결정 짓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손바람을 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당연히 백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도 중앙 쪽에 가볍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변 쪽을 살아두었고 흑은 최대한 중앙 쪽을 크게 키우면서 여기에 집을 한 이 정도 선으로 만들 수 있어야 승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 중앙 쪽을 크게 덮어 씌워갔고요. 30초. 하나, 둘, 자, 과연 셋, 오정화 선수 어떤 넷, 작전을 펼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이게 한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형세라면은 뭐 이런 데를 씌워가서 끼워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한 칸 뛰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이곳이나 이쪽을 두면서 최대한 흑의 집을 줄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은 한 이 정도 마지막. 선에서 하나, 정리를 한다고 둘, 하더라도 셋, 넷, 흑이 뒤에서 받는 다섯, 것은 백이 이런 여섯. 식으로 둔다면 백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좌변 쪽에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히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정화 선수의 선택도 좀 적당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서 흑이 입구자로 제압을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날일자나 아니면 하변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미 흑 모양을 많이 견제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김민호 둘, 선수도 순순히 셋, 받아주지는 넷, 않겠습니다. 다섯, 흑도 뭐 여섯, 어떻게 일곱, 되든 여기 최대한 백돌을 크게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변 쪽에 백이 자리 잡는 것부터 방비를 했고요. 네. 자, 하변 쪽 자리 잡는 것부터 좀 견제를 해둡니다. 자, 오정화 선수는 또 고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뛰어 들어갈지 아니면 뒤쪽으로 좀 물러설지. 네, 사실 이 백돌이 연결이 된다면은 여전히 이쪽을 찝고 나서 흑이 받을 때 있는 자리 이곳에 돌이 온다면 흑돌도 못 살아 있거든요. 하나, 둘, 좀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뒤로 물러서고 싶진 않아요.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흑이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은 여길 연결하는 자리가 준 선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 쪽을 한 점을 살리게 되면은 흑이 양곳마가 되기 때문에
흑도 뭐 당장 이쪽 부근에서 뭔가 강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아니면 적어도 셋, 이런 데를 붙여서 다섯, 여섯, 그러니까 백을 일곱, 안에 몰아 넣고 아홉. 승부를 보는. 네. 네, 지금 흑도 이 작전이 아니면은 더 이상 승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자, 김민호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자, 백 전체를 가두면서 사활을 좀 노려보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겠고요. 네, 오정화 선수도 바둑이 엄청나게 좋긴 한데 이렇게 돌들이 갇히게 되면은 사활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떨리는 거고 마지막. 흑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둘, 승부를 걸어보는 셋.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오정화 선수 마지막 초입기예요. 작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 치받아 가면서 모양을 좀 잡아가는 형태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살 확률이 좀 높아 보이세요? 아니면 잡힐 확률이 높아 보이시나요? 글쎄요,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쪽을 막고 젖히게 되면은 흑이 하변 쪽에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둘, 응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쪽을 끊고 여섯. 젖히고 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공수가 바뀌죠. 네, 그런 만큼 뭐 하변 쪽을 응수를 했을 때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치받고 쌍립 쓰는 뭐 이 자리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돌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인공지능도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받아두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백이 알기 쉽게 산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흑도 백 모양을 파워를 했고요. 여기서 백이 선택인데 하변 쪽에 단수 치고 이어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한다면 이 백돌이 잡힐 것 마지막. 같지는 하나, 않거든요. 셋, 그리고 한 넷, 가지 더 생각할 수 다섯, 있는 것은 여섯, 위쪽을 틀어 막고 일곱, 여덟. 끊고 이어서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 이제 중앙 쪽의 뒷맛을 노리는 것을 지금 이 진행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막는 것도 선수로 듣나요? 네, 가능해 보이고요. 네. 흑은 이쪽 저쪽 좀 신경 쓰이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오정환 네. 선수 최근 또 중국 다섯, 각조리그에 여섯, 출전을 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4승 1패로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바둑만 보더라도 컨디션이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을 보시면 오정화 선수가 뭐 상변 쪽을 타개하는 그 작전 자체도 좋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수를 두면서 그 강수가 통하면서 지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둑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흑이 이쪽을 치받았는데 이것은 백이 하나, 단수 치고 둘, 셋, 흑이 이을 때 다섯, 여기를 여섯, 입더라도 잘 잡히지는 않고요. 여덟.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데를 붙여간다든지 하변 쪽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돌이 탄력적이긴 합니다. 자, 백보다는 흑이 한 수 한 수 어려운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흑은 이제는 이 30초. 백돌 전체를 하나, 잡아야만 둘, 승부를 해볼 셋, 수가 있는 거죠. 넷, 네, 다섯, 그렇죠. 이제 흑이 일곱, 이 백돌을 잡아야 뭐 이 바둑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끊는 수. 자, 이 수 어떤가요? 백이 있는다면은 한 점을 이어서 흑 두 점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백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이런 자리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가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자리를 하나, 잊고 셋, 넷, 이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흙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 그때 끼워서 네. 끼워간다면 흙이 위쪽을 단수 치면은 끊었을 때 흙이 양쪽 다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치는 것은 이었을 때 이을 수밖에 없고요. 끊게 되면은 이거는 또 백돌이 살아가죠. 네, 역시 양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한 칸 뛰는 자리도 좀 선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이 둘, 받아야 된다면은 백이 아래쪽을 단수를 다섯, 치고 여섯, 근데 이게 또 일곱, 묘한 게 있네요. 여덟. 이렇게 씌우면은 네. 흙이 막상 이쪽을 나가서 진행할 수가 있기는 해요. 물론 백의 아래쪽에 한 점을 뚫어서 하변 쪽을 제압을 한다면은 뭐 백돌이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흑돌이 살아가기는 합니다. 연결이 되네요. 자, 오정화 선수 끼워가는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도 가능하다면은 이쪽에 교환은 최대한 생략을 하는 게 좋았는데요. 네. 자, 있는 진행까지도 하려는 걸까요? 마지막 한 칸으로 백이 뛰는 자리 둘, 선수가 된다면 셋, 흙 두 점을 다섯, 그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섯, 없는 건가요? 일곱, 혹시 날일자로 여덟, 씌운다면 아홉. 이렇게 두고 날일자로 씌우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수도 있네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흙이 입구자로 뒀을 때 네. 이곳을 둬야 되고 단수 치고 늘고 나서 이제 흙이 먼저 하변 쪽을 뒀을 때 여기서 집이 안 나면 백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은 일단 부분적으로는 깔끔하게 한 집은 안 납니다. 30초. 그렇지만 백도 하나, 이쪽을 둘, 붙이는 수가 넷, 성립이 다섯, 될 가능성이 여섯. 높고요. 일곱. 자, 우선 오정화 선수 한 칸 뛰는 자리 선수를 했습니다. 단수 치고 장문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아슬아슬하게 흑돌이 살아가네요. 자, 오정화 선수 분명 유리한 형세이기는 하지만 초읽기도 마지막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요. 날일자로 씌우는 것과 그 다음에 단수 치고 한 칸을 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곱, 어떤 선택일까요? 아홉. 단수를 쳤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단수 치는 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흙도 살려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장문을 씌워서 아래쪽 흙 한 점을 뚫어가는 그 자세를 취해가는 건가요? 흙이 나가게 된다면은 씌웠을 때 30초. 하나, 흙이 계속 타고 둘, 나가게 된다면 넷, 그러니까 흙돌이 부분적으로 잡히진 여섯. 않습니다. 네. 일곱, 그렇지만 백도 아홉. 이 중앙 쪽에 돌을 버리면서 이곳을 돌파를 했을 때 흙도 단순히 이쪽을 젖혀 이으면서 이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이거는 백도 하변 쪽에 집을 내면서 살기 때문에 네. 중앙 쪽 정도로는 나머지 백집들을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흙도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장면에서 좋은 수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 이상을 흙은 둘,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정화 선수 장문으로 씌워가고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든 간에 결국 김민호 선수가 좀 판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민호 선수도 중앙 쪽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변 쪽의 백도를 노려봐야 돼요. 자, 김민호 선수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또 오정화 선수에게 좀 시간 공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흑이 일단 중앙 쪽을 제압을 한다면 얼핏 보면 이쪽의 집도 커 보이지만 막상 집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 이렇게 진행이 됐을 하나, 때 둘, 중앙 쪽의 집은 10집, 넷, 20, 22, 여섯, 26, 30, 한 35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귀랑 이쪽까지 계산을 했을 때 45에 흙집이 한 55 정도. 그렇지만 이쪽에 100집만 계산을 하더라도 100은 이쪽이 10, 20, 22, 30뜰 뭐 여기만 하더라도 100집이 55집은 날 것 같아요. 일당 100이네요. 네,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 이 백도를 최대한 추궁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둘, 뭔가 다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 그래프는 100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집 차이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정호 선수 아슬아슬하지만 좀 타개하는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면 오정화 선수가 타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김민호 선수의 이수로 인해서 흙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흙도 이 한 점이 이런 식으로 제압이 되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거는 100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만들려면 이쪽을 밀어야 됩니다. 네, 이곳을 밀었을 때 네. 문제는 100이 늘어서 이렇게 찌르는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의 입장에서 이쪽을 붙이는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맥점인가요?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젖히고 호구를 치기만 하더라도 흙이 돌파를 할 때 100이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단순히 여기를 밀기만 하더라도 흙이 넘어가는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나서 뒤에서 끊어버리면 이 4점이 잡히는 순간 뭐 백돌이 쉽게 살죠. 네. 귀 쪽에서 백은 또 삶을 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 오정화 선수 아래쪽 찔러가는 하나, 장면까지 만들어냈네요. 셋, 자, 김민호 넷, 선수 여기서 무언가 조금 더 여섯.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젖혀가는 정도인가요? 이 젖히는 수 선뜻 손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 이 마지막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젖히고 백이 끊을 때 단순히 있는 것은 안 돼요. 뭐 어찌됐던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일단 하나, 백도를 최대한 둘. 괴롭혀야지 지금 있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역시 무언가 더 괴롭히려고 하네요. 자, 백이 따낸다면 단수 쳐서 넘어가는 자리까지 김민호 선수 버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백은 느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늘기에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마지막. 있어요. 하나, 둘, 그렇지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혀서 귀 쪽을 제압할 수 있다면은 이게 집으로는 더 득일 것 같거든요. 일단 한 점을 때려내고 흙이 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은 끊고 나서 이쪽을 미는 팩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쉽게 둔다면은 여기 단수 치고 아래쪽을 밀어가는 게 일단 일감으로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 오정화 선수 과연 어떻게 셋, 정리해 나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유리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백이 밀어갈 수도 있고요.
입구자로 두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흙이 붙이고 이곳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이곳까지 버티면서 백도를 잡으러 가기에는 이 패를 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 백은 어떻게든 마지막. 좀 살자고 하나, 하는 형태를 만든다면 셋, 넷, 그것만으로도 다섯,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지막 조이기예요. 네, 지금 밀어갔고요. 흙도 여기서 치받는 것은 백도 당장 한 점을 때려내겠죠. 흙도 최대한 좀 30초. 패를 버텨가면서 백을 괴롭히고 셋, 싶은 장면입니다. 다섯, 그런데 과연 또 여섯, 패감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여덟, 해봐야 하고요. 아홉. 바로 다시 한번 붙여가네요. 네,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게 흙의 입장에서 강수긴 합니다. 백도 여기서는 여기를 때려냈을 때 흙이 뒤로 단수 치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점을 때려내고 뒤쪽을 제압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압하고 흙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백이 먼저 이 좌 쪽에 백이 먼저 둘 수 있다면은 여기를 마지막. 잡히는 것은 하나, 전혀 크지가 않아요. 둘, 네, 그래서 지금처럼 때려내는 게 정수고요. 흙도 뭐 팩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변 백돌에 대한 이 사활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팩감을 사용한 것이 문제는 문제가 있나요? 네, 백이 안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흙이 잡으러 가려면은 이쪽을 붙여야 되는데 느는 자리가 선수고요. 흙이 제압을 마지막. 한다고 하더라도 둘, 셋, 이쪽을 늘었을 넷, 때 다섯. 지금 이 여섯, 자리가 백의 일곱, 입장에서는 선수의 여덟. 의미가 있습니다. 느는 자리가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이곳을 끊고 이런 데를 그냥 쉽게 찝으면요. 네. 넘어가는 게 생기는군요. 네, 지금 이쪽에 흑돌에 대한 것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백이 중앙 쪽을 두면서 수상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흑의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김민호 선수 여기까지 받아 두었고요. 자, 과연 오정화 선수가 이 패감을 받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라면은 그냥 패를 해소할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두더라도 해소하고 이쪽을 붙일 때 늘고 흙이 잡으러 갈 때요. 이 자리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호구를 마지막. 치더라도 우아 쪽을 하나, 또 제압을 할 수가 둘, 있기 때문에 셋, 뭐 여기가 큰지 지금 다섯, 여기가 큰지도 여섯, 어, 일곱, 그것도 잘 여덟. 모르겠어요. 네. 아홉. 자, 네, 지금 오정화 선수 네.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죠. 자, 이 착수하는 손놀림에서도 그 고민의 흔적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 패감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백이 패감을 사용해야 하는 차례가 됐는데요. 지금 백의 팩감이 어렵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자리 사용할까요? 여덟, 아홉. 물러서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정화 선수는 뭐 백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이고 흑도 이 자리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백이 아래쪽으로 내려서는 순간 여기 단수 치면서 흑돌을 잡는 것과 사는 것이 맛보기로 백돌이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흑도 백돌을 계속해서 추궁을 하려면은 일단 이쪽은 넘어야 되고요. 30초. 하나, 넘었을 때 둘, 백이 한 점을 때려내면은 넷, 여기서 다섯, 다시 한번 고민이 여섯. 되겠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넘어가면서 흑도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패가 묘한 게 백이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깔끔하게 해소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이쪽을 해소할 때도 이어서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붙이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로 하나, 듣게 되고 둘, 흑도 셋,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해소할 때 여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어야 됩니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있는 거군요. 네, 지금은 사활을 신경을 써야 되는 만큼 아래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오정환 선수 패를 따냈습니다. 흑은 뒤로 물러서서 굴복하기에는 백이 너무 쉽게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30초. 건가요? 하나, 그것도 그렇고요. 이쪽을 셋, 이었을 때 먼저 넷, 이런 데를 젖히더라도 여섯, 일곱, 기분이 좀 나쁘죠. 여덟, 네. 자, 김민호 선수 최대한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김민호 선수가 뭐 좌 쪽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좌 쪽은 흑이 아무리 두더라도 이쪽에 패를 져버리면은 이거는 개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오정환 선수의 고개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흑이 그쪽을 젖히는 것보단 상변 쪽의 팩감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상변 쪽의 팩감은 절대 팩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변 쪽의 팩감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이 자리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때려내면은 호구를 쳐서요. 네. 호구까지도 선수가 되는 건가요? 흑이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뒤에서 받아버리면 흑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데를 먼저 찝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 흑이 단수 치고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 다섯, 여섯, 뭐 이런 자리도 일곱, 선수고요. 여덟, 아홉. 그렇다면 우아 쪽의 사활도 흑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흑이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오정환 선수는 미련 없이 하변 쪽을 치받아 가는 진행 선택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오정아 선수도 좌 쪽에 한 점. 뭐 잡히면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하변 쪽 패를 이긴다면은 이 바둑을 가져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변 쪽의 패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절대 팩감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상변 쪽을 팩감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몇 개의 팩감이 이제 마지막 팩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백은 뭐 한 점을 때려내는 것과 그 다음에 젖혀서 받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젖혀서 받는 게 정수고요.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에 붙이는 팩감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젖히는 게 좀 더 득이 되겠죠. 네. 이제 그래프 상에서 아예 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흑이 안 보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흑은 뭐 여기 패를 어찌됐던 이긴 다음에 백도를 추궁할 수 있어야 승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지금은 백이 한 번 여유가 있는 패가 됐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의 선택지가 많고요.
지금 찔러간 그 자리도 괴롭네요. 추후에는 또 나와서 끊어가는 약점도 보는 건가요? 이쪽을 당장 나와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느는 자리가 선수면 글쎄요, 이게 전투가 누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흙이 좀 세점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한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자, 김민호 선수 괴롭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인 뭐 팩감이라면은 네, 이쪽을 젖히는 것 이것을 둘 수밖에 없는데 백이 받았을 때 부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요. 하변 쪽에 패를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끊었을 때가 또 문제죠. 아, 그때 또 괴롭죠. 네, 오정환 선수 역시 끊어갑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 자신의 스타일대로 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상기 쪽에서 좀 형세가 기울어진 이후에는 오정화 선수가 판을 정말 잘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투에서도 전혀 물러서는 게 없고요. 계속해서 상대가 강수를 뒀는데 그 타이밍에 반격을 하면서 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래쪽에 패를 때려내고 흑이 때려낸다면은 귀 쪽을 제압을 하면 됩니다.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네. 자, 오정화 선수 굳이 살려 나가지 않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때려내는 모양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의 교환과 이쪽의 교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백의 교환보다는 흑이 좀 더 악수가 되기 때문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 한 점을 살릴 필요가 없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김민호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기가 상당히 괴롭거든요. 네, 저였으면은 뭐 진작에 던졌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한 수 한 수 두어가는 게 괴로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퓨처스 바둑 리그 팀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게다가 오늘이 개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 첫 걸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물가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제 바둑리그 출전하는 게 목표일 텐데 여섯, 일곱. 그 기존의 바둑리그 선수들이 워낙 탄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이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네, 물론 타이젠 팀도 강하기는 하지만 뭐 물가정보팀은 작년에 그래도 우승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또 전기 챔프인 한국 물가정보인 만큼 아무래도 이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활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의 팩감으로 이제 한 점을 살려 나가는 자리도 셋,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 김민호 선수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옥새를 택한 것 같아요. 백이 이쪽을 그냥 틀어 막아버리면 흑이 아래쪽을 늘 수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백이 패를 때려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네. 백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마지막. 여기까지 두는 것도 하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정화 선수 아래쪽 2선에서 젖혀갑니다. 이쪽을 젖혔다는 것은 그냥 늘고 이을 때 살려만 달라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좀 부자 몸조심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둬서 하변 쪽에 백돌만 깔끔하게 살아버리면 결국에는 흑이 뭐 이런 데를 두는 게 정수일 텐데 이 백돌이 살아있는 만큼 백은 여기를 마지막.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둘,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넷, 좌변 쪽에 다섯, 집만 크게 짓더라도 일곱, 지금 이 여덟, 승부는 백이 아홉.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젖혀놓고 한 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패를 때렸다는 것은 흑도 일단은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반격을 할 것 같아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 패를 지더라도 일단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여기서 패감 쓰는 것도 둘, 어렵고 셋, 그리고 백이 늘고 나서 다섯. 사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한 점을 제압을 하고 좌변 쪽 백도 부분적으로는 하나 젖히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좌변 흑의 패감에 대해서 더 응수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좀 패를 해소할지 마지막. 자, 오정화 선수의 선택이 둘, 궁금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물러서서 받았어요. 네, 백도 좀 더 강하게 두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최대한 안전한 수가 나왔고요. 김민호 선수 버텨가는 힘이 상당합니다. 2단 패와도 같은 모양의 이 패를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네요. 자, 오정화 선수. 자, 우악이 끊어가면서 밀어갔습니다. 이제는 좀 끝내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네, 마지막 승부를 결정을 짓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지금 김민호 선수가 있는 패감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금방 돌을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손해를 각오하고 자, 패감을 마지막. 계속해서 사용해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도 흑이 계속 좀 이렇게 버텨오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죠. 초입기도 마지막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오정화 마지막. 선수 과연 어떻게 하나, 정리를 해 나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이 패감을 사용하고 나면 흑은 이제 또 한 번의 패감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지금 있는 패감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흑이 받는 순간 이제는 백이 다른 패는 전혀 안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자, 패를 따내죠. 김민호 선수 패감 있습니까? 그리고 백은 최후의 순간에 이쪽에 끊는 패감, 네, 이쪽의 패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변 이번에 먹여줬습니다. 받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거는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뭐 백이 아래쪽에 한 점을 단수 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를 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이쪽을 그냥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패를 잇는 것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이 어느 쪽의 패감을 사용을 하더라도 흑이 받기가 어렵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단수 치는 자리 패감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정말 이 장면에서 이게 받기도 그렇고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아, 좀 난처합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장면에서 네. 돌을 거두더라도 네. 전혀 이상한 장면은 다섯, 아니기는 한데요. 여섯. 자, 한 수 한 수 걸음을 떼어가고 있기는 한데, 자, 매번 어려운 장면을 맞이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자, 좌변을 젖혀가네요. 이렇게 되면 패는 백이 해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는 패를 백이 해소를 하고요. 김민호 선수는 뭐 좌 쪽에서 최대한 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좌 쪽은 집을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하 쪽이 잡혀버리면은 흑이 승부를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좌변도 집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악의 흑도 살려내야 하는데요. 그건 좀 불가능할까요? 네,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김민호 선수가 지금 돌을 거두죠. 네, 자, 김민호 선수 돌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역시 좀 이 좌상귀 전투에서 흑이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죠. 네, 좌상 쪽에서 흑돌이 잡히면서 백이 패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자, 두 선수 이 초반에 대한 감상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바둑의 승부처는 상변 그리고 좌상귀 일대였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승자 오정아 선수입니다. 포즈가 너무 깜찍한데요. 네, 뭔가 깜짝 승리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오정아 선수가 너무나도 잘 둔 바둑이기 때문에 이 포즈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올 시즌 오정아 선수의 활약 더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호 선수 오늘 자, 오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부와 컴투스 타이잼의 대결. 오정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컴투스 타이잼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국 장고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바둑도 뭔가 좀 시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좀 잔잔하게 흐르는 듯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돌들이 갈라지면서
지금 승부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거는 뭐 흑이 이쪽을 나온다면은 백이 중앙 쪽을 다시 한번 갈랐을 때 흑도 양곳만데 백도 이곳 좌변 쪽이 못 살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상황 파악이 필요한 좀 장면으로 보입니다. 흑과 백돌들이 서로 좀 얽혀 있고요. 서로 좀 바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렇게 돌들이 셋, 엉켰을 때는 다섯, 이게 여섯, 정말 기세 싸움이거든요. 여덟, 누가 상대를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그것조차 잘 파악이 안 돼요. 자, 과연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인지 또 공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지도 좀 파악이 어려운데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이 3국에 이어서 1국도 꽤나 좀 전투 바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상변 쪽을 뭔가 바로 건드리기보다는 뭐 이런 데를 갈라 나오면서 일단 최대한 흑도를 무겁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흑도 백이 나왔을 때는 뭐 이런 데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돌이 좌변 쪽으로 흘러가야 백도 좌변 쪽을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백이 나온다면은 흑도 최대한 백돌에 기대서 좌변 쪽을 압박을 하겠죠. 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보입니다. 팽팽한데 약간이나마 백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선 뭐 이제부터의 바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도의 차이는 뭐 사실 이렇게 전투 바둑이 벌어졌을 때는 뭐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백이 붙이는 자리, 이 붙이는 돌이 사실 부분적으로는 맥점이 되겠지만 흑이 가볍게 처리를 했을 때는 중앙 쪽의 주도권을 흑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흑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흑은 하나 이쪽을 젖혀두고 백이 세 점 쪽을 압박을 할 때 뭐 당연히 이어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이쪽, 그러니까 이 날일자 이 자리를 선수로 할 수 있는 만큼 뭐 안형에 있어서는 당연히 득이 되겠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아마 중앙 쪽을 한 칸을 뛸 겁니다. 이곳을 흑이 뒀을 때 백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흑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우변 쪽에 백돌이 닫히죠. 네. 이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둘 때 흑이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흑도 최대한 돌들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먼저 좌변 쪽에 백돌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 흑을 좀 무겁게 만들어 두겠다라는 의도인데 과연 박영롱 선수가 오유진 선수의 의도대로 해줄지 다음 수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바둑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교환은 흑이 먼저 중앙 쪽을 가볍게 처리를 하고 좌변 쪽을 공격을 할 수 있는 만큼 백의 선택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변을 먼저 좀 막아두네요. 지금 막은 자리는 백이 받아준다면 당연히 득이 되겠지만 백도 여기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중앙 쪽을 나올 수도 있고 이 막는 교환과 백이 이곳을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 쪽을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막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흑도 이쪽을 끊어지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백이 받아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막는 것은 이득이 됐고요. 네. 자, 흑은 여전히 다음 한 수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음 한 수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박영롱 선수와 오유진 선수, 오늘 이 두 선수 간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두 선수의 또 출사표가 재미있습니다. 박영롱 선수의 출사표가요. 밥값 하겠습니다더라고요. 네, 박영동 선수가 마지막. 밥값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둘, 보통 선수들이 1승 1패 정도 하면은 밥값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뭔가 박영동 선수가 밥값만 하면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선수군요. 네, 그렇죠. 혹시 박영동 선수가 좀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박영동 선수는 뭐 밥값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오유진 선수의 출사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유진 선수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전에 정관장 팀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팀에서 둥지를 튼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2018 시즌 또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정관장 황진단 팀에 소속이 되면서 당시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오유진 선수가 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팀이 우승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타이젠 팀에서 오정화 선수와 함께 우승을 시킨다면은 이 오유진 오정화 듀오의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박영롱 선수가 다음 한 수 선택을 했군요. 네, 일단 흑이 중앙 쪽에 급소자를 두면서 백도를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일단은 뭐 여기를 당장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세 점 쪽을 살려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흑이 뭐 이런 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제압하는 흐름이 된다면은 그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죠. 여기를 붙이는 것도 젖히면은 반대쪽을 젖혀서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백은 중앙에서의 이 다음 행마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는 아직까지 제한 시간 좀 여유가 있네요. 네, 여기서 백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좌변 쪽을 건드리지 않고 이쪽 부근부터 나오면서 이 우변 쪽의 흑돌과 상변 쪽의 흑돌 이 두 가지를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여기에 교환이 돼 있는 만큼 입구자가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공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과연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자, 이것이 이후에 이 향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을 또 노려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백돌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흑도 양곤마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은 미리 교환을 하는 편이 더 좋아 보이고요. 뭐 적어도 여기 붙여서 교환하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치받아서 받는 순간 이미 좌변 쪽에 백돌이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이 다른 쪽의 흑돌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 진행도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작전, 또 다양한 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이번에 또 컴투스 타이젠 측에서 재미있는 또 소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오유진 선수는 오유진. 네. 그리고 오정화 선수는 또 러블리 오정화. 또 이렇게 재미있는 닉네임들을 좀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네, 평소에 오유진 선수의 동료 기사들이 오유진 선수를 보고 그냥 오유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또 여자 기사 중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진 선수도 있고요. 뭐 정유진 선수도 있고 네. 유진이라는 이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유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유진 선수인데요. 자, 오유진 선수가 좌측에 이 백돌에 대해서 좀 나오는 자세를 그래도 취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두면서 이 세 점을 살리는 것도 한번 노려보고요. 여섯,
지금 박영농 선수는 상변 쪽의 백돌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흑돌을 살피면서 이쪽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백도 일감은 이 자리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곳이나 이쪽을 나왔을 때 다음에 이쪽을 또 건너붙여서 끊는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여기를 살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치고 나오는 형태까지는 흑이 진행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막상 백이 살아 나온다면 하변 쪽의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돌이 살려 나온다면 하변의 흑돌도 좀 위태로워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수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해 보이는데요. 팽팽했던 그래프도 지금은 백쪽입니다. 뭔가 이 다음 수에 있어서 백이 강력한 수단이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지금의 한 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롱 선수는 이 상변을 좀 포위해가는 듯한 자세를 취해두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오유진 선수가 과연 세점 쪽을 살리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중앙 쪽을 선택을 할지 그 점이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한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사실 바둑판을 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두고 싶은 자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백은 일단 세점 쪽을 살려 나오는 게 가장 강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선택을 한다면은 흑이 먼저 상변 쪽을 조여 붙였을 때 백이 만약에 뒤쪽에서 받으면서 물러나는 진행이 된다면 좀 당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이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쪽을 살려 나왔을 때 하변 쪽의 흑돌을 제압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진행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백이 이 세점 아래쪽 세점을 살려 나온다면 흑이 끊고 단수 치면 또 패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패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부분적으로 이쪽에 교환을 해두고 백이 중앙 쪽을 두더라도 백이 연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패의 가치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흑에게 응수를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진 선수 긴 고민 끝에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 우중앙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중앙 쪽을 씌워갔는데 지금 이수의 문제점은 여기를 먼저 흑이 씌울 수 있다는 거죠. 우변 쪽을 제압을 하는 것보다 좌변 쪽에 백돌이 잡히는 게 훨씬 크고 우변 쪽의 흑돌은 중앙 쪽을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호구 쳐버리면은 흑돌은 살아요. 그만큼 이쪽을 씌워가는 것은 좀 네, 방향 좋아 보이지가 착오일까요? 않은데요. 자, 과연 박영롱 선수의 시선은 어느 쪽일지 다음 한 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그 자리 놓치지 않는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나가는 자리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중앙 쪽을 씌워가면서 이곳의 약점을 없앴고요.
근데 막상 또 씌워가니까 그래프가 다시 백 쪽으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네,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그래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을 찾기도 좀 어려운 바둑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곧 오유진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쪽을 좀 더 튼튼하게 지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우선 흙의 형태가 좀 밭전자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처럼 째고 나오는 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또 이수를 꾸짖네요. 그렇다면 포인트가 이쪽이 될 가능성이 어, 높아 보이고요. 자, 과연 인공지능은 다음 수 어떤 자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백을 아홉. 차단하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게 실전 심리상 이렇게 두는 게 일단 뚫리는 순간 흑돌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글쎄요. 과연 실전에 이런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백도 바깥쪽으로 밀고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 부근을 먼저 건드리는 게 득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 자, 우선 백은 중앙 쪽으로 계속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이제는 흑이 여기 그냥 단수를 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단수를 친다는 건 흑세점을 살리는 선택인데요. 아니 여기를 잇는다면은 네. 이곳을 밀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네. 밀고 나서 단수 치면은 백이 이쪽을 이으면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를 치고 이쪽을 밀어서 진행을 시켰을 때 이거는 세 점을 살리는 자세가 좋습니다. 맞아요. 이쪽을 막는 자리가 어느 정도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 세 점을 살리는 자세가 훨씬 좋고요. 여섯, 일곱, 여덟, 건너붙여 갑니다. 자, 앞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했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의 붙이는 선택.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백도 이쪽을 찌르고 단수 치고 돌파를 할 거예요. 치받으면은 일단은 끊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자, 과연 이 중앙 공방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흑 쪽으로 좀 기운 걸로 봐선 마지막 이수가 좀 잘 찾아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네, 전체적으로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좌변 쪽을 공격하는 흐름이 된다면은 백돌이 위험하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중앙 쪽을 먼저 뒀을 때 백돌이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은 상변 쪽의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흑이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박영록 선수 끊어가는 것보다 전혀 의외의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국 장고대고 긴박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수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의 일국 장고대국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컴투스 타이zem이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자, 저희가 마지막 박영롱 선수의 착점을 살펴봤는데 상변 쪽이었습니다. 다섯, 네, 지금 상변 쪽에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100이 이으니까 지금 여기를 끊었네요. 이거는 단수치고 나가면은 이쪽을 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단수치면은 먼저 상변 쪽에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글쎄요. 근데 이 중앙 쪽을 돌파하는 백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이 물론 상변 쪽에 흑에 먼저 둔다면은 약간이라도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중앙 쪽에 손해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프도 흑 쪽과 백 쪽 좀 오가면서 출렁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계속해서 밀고 나오면서 좀 끊어갈 것 같은데 이때 흑의 선택이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뒤바뀌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쪽 공방에서 아까 AI가 정확하게 수익기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교환이 뭐 한 5집이나 6집 정도 차이 날 교환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흑도 붙여간 이상에는 한 점을 살릴 수밖에 없고요. 돌파 당하는 것이 좀 하나, 괴롭다고 한다면 둘, 역시 좀 막아서 셋, 버텨야 하는데 넷, 다섯, 끊어질 때 여섯, 대처가 또 일곱,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일단 한 점을 살리고 백이 찌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 같고요. 사실 건너붙여간 순간부터 흑은 거의 외길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프가 변동된다는 건 역시 좀 이상하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카운팅을 할수록 변화를 좀 더 깊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백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처음에 이쪽을 건너붙이면서 진행을 시키는 진행이 흑이 너무나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된 만큼 저도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단수치고 이렇게 찌르게 되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쪽을 치받았을 때 백이 못 끊는 형태가 돼야 뭔가 흑이 득점을 올렸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지금 이쪽을 끊는 순간 여기 한 점을 제압하는 것과 이 세 점을 제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로 상변 쪽이 깔끔합니다.
여기서는 박영농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느는 것. 늘어서 백이 한 점을 젖히면서 연결을 할 때 이곳을 늘어서 여기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가야 돼요. 아, 지금 그 작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전 심리상 여기 붙인 수의 체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늘 수밖에 없었고요. 백이 젖혀서 상변 쪽을 제압을 한다면 이제는 흑도 좌변 쪽에서 승부를 보겠죠. 네. 서로 좀 잡고 잡히는 바꿔치기라고 한다면 그건 계산이 좀 어떨까요? 당연히 좌변 쪽에 백돌이 깔끔하게 제압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상변보다는 좌변 쪽이 훨씬 크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제압을 하고 흑이 늘었을 때 이곳을 다시 한번 나가게 된다면은 이 자리가 뒷맛이 너무 나빠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젖히면은 그냥 때려내는 것은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고요. 여섯, 일곱, 흑도 여기까지 젖혀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끊고 나서 이쪽을 밀었을 때 이거는 맞게 되면은 단수 치고 끊어서 이거는 뭐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유진 선수 젖혀서 상변 흑돌 제압해 뒀습니다. 자, 이제 중앙 다시 한번 승부가 되겠는데요. 네, 역시 흑도 늘어서 승부를 걸어가야죠. 백도 그냥 잡힐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백도 3점 쪽에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면서 바깥쪽에 흑의 약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역시 그쪽에서부터 백은 좀 전단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6집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좀 놀랐습니다. 네, 중앙 쪽의 약점이 마지막 하나, 백이 흑의 약점을 노렸을 때 그게 강력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찌르는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요. 네. 찌르고 있게 되면 이곳을 끊는 자리가 선수고 여기를 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의 흑돌이 차단이 됐을 때 오히려 흑돌이 위험하다. 네, 이런 판단일 수가 있고요. 자, 오유진 선수 자, 아래쪽 103점을 좀 살리고자 움직여 나왔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블루 스팟을 찾아낸 걸까요? 그래프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던 자리인데요. 박영농 선수가 중앙 쪽에 그러니까 축으로 몰아가면서 이 아래쪽에 백돌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백은 중앙 쪽에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는 교환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의 약점이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네. 하나, 일종의 사석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 패르하기에는 백이 중앙 쪽에 밀어가는 것, 이런 데 찌르는 것, 다 이런 자리가 팩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백이 한 점을 때려낸다면 흑은 4점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이제 백이 중앙 쪽에 교환을 하고 나와 끊으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바둑의 마지막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어쩌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끊고 단수 치고 나와서 끊게 되면 흑도 일단 이쪽을 둘, 단수를 친다든지 반대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백도 이쪽을 먼저 찌르는 게 좋아 보이죠? 그쪽도 움직이는 뒷맛이 남아 있겠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단수 치고 있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나간다면은 그때 이런 데를 먼저 이어서 네. 중앙에 흑돌도 완전치가 않군요.
네, 흑도 약점이 너무 많아서요. 박영롱 선수가 좀 고개를 좀 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여의치가 않다라는 판단인가요? 네, 보통 이런 바둑에서는 정확한 수익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 근데 일감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거 100이 너무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밀어가는 것보다는 좌한칸으로 뛰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뚫리면 좀 끊어지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게요. 일단 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흑도 일단은 찌르겠죠. 막으면은 지금은 이곳으로 끊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쪽을 끊는 것은 호구 치고 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또 이쪽 부분에 백이 선수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을 가는 것도 백이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흑도 도처에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좀 그래프는 좁혀져 가고 있고요. 이 중앙북은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유진 선수가 중앙 쪽을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수는 어떻게든 백돌이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중앙 쪽 흑돌과 수상전을 했을 때 미뤄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백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뭐 대략 한 두 수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두 수는 정말 크죠. 마지막. 두 선수 1분 초읽기로 이 어려운 장면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는 뭐 백이 약간 좋다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둑은 그냥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삐끗하는 순간 바로 역전이 될 거고요. 이곡 김진희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1곡과 3곡 좀 바쁘게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이 바둑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지금 이 바둑도 모양만 놓고 봤을 때 뭐 서로 대마가 엉켜 있고요. 정말 네.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바둑이 또 만만치 않게 재밌었기 때문에 이 바둑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축이 좋으면 끊는 거고. 두 선수 좀 치열하게 또 복귀를 나누고 있는 이 음성이 들리죠. 이건 처음 보긴 해. 원래 살짝 이 초반 진행을 좀 살펴봤을 때는 송규상 선수가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네, 초반에 출발 자체는 송규상 선수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거든. 중반에 뭔가 그래서 끊는 게 별거 중앙 쪽 공방에서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의 승자 김진희 선수였습니다. 좀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네, 뭔가 오랜만에 돌아왔 과 이 곡이 끝났는데 이 바둑은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중앙 쪽에서
지금 엄청난 승부처가 되었고요. 이쪽을 흙이 젖혀서 맞게 되면은 이 백도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백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지금 이 4점을 잡았어요. 이거는 백이 단수 치고 늘어버리면 흙이 끊는 것은 여전히 단수를 쳐서 돌파를 했을 때 글쎄요. 일단 여기를 젖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아쉽긴 합니다. 자, 박경록 선수 딴에서 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백이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교환은 백이 득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단수 치는 선택했습니다. 백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탈출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네, 백이 깔끔하게 탈출을 했죠. 한 점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늘어서. 여기를 끊는 것은 돌파를 해서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흙의 입장에서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뭐 이 중앙 쪽을 더 이상 노려보긴 힘들고요. 이제는 뭐 상변 쪽의 뒷맛이나 아니면은 좌변 쪽의 백돌 뭐 이런 데를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흙이 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붙여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흙의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아무래도 흙은 상변 쪽이 깔끔하게 제압이 된다면은 이곳의 백집이 크기 때문에 이 뒷맛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한 점을 때려냈을 때 날일자를 둔다면 흙돌이 사는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네.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이 되면은 좀 여지가 남아 있나요? 네, 이곳을 밀었을 때 뒷맛이 좀 나빠 보이긴 합니다. 밀면은 찝어서. 네. 그런데 또 백이 여기를 있는 자리가 선수로 들으면은 그게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둘, 그렇지만 여기를 또 선수로 교환을 했을 땐 중앙 쪽에 약점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네요.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중앙 쪽에 교환이 되는 것을 흙이 잘 살펴보면서 상변 쪽의 뒷맛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 중앙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 상변의 흑돌, 이 사활도 중요해 보이고요. 자,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컴투스 타이젠과 이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에 있어서 사실 양 팀의 이 전력을 봤을 때 한국물가정보가 좀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컴투스 타이젠이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 오정화 선수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한 게 컸고요. 넷, 그리고 김진희 선수가 여섯, 일곱, 초중반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바둑을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깔끔하게 승리를 결정 지었죠. 네. 자, 박영록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에 백쪽만 잡아도 충분히 형세를 맞출 수 있다라는 판단인가요? 네, 일단 백도를 깔끔하게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문제는 여기를 두면은 이 중앙 쪽에 백이 가벼워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단 이쪽을 막는 자리. 이 자리가 집으로 너무 크거든요. 그 자리가 좋은가요? 네, 지금 백이 이쪽을 틀어 막게 된다면 다음에 이쪽을 돌파당하는 것이 거의 선수죠. 뒷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집으로도 상당히 크고 또 뒷맛도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흑도 일단은 이 자리, 그러니까 날일자 교환까지는 해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백도 여기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흑이 먼저 이 자리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진 선수 우변 쪽 흑의 모양을 좀 공략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던 이 상변 흑돌에 대한 뒷맛도 두 선수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백이 중앙 쪽에 이쪽을 미는 수도 있어요. 8, 밀게 되면은 이곳의 뒷맛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자연스럽게 여기 세 점을 젖히면서 중앙 쪽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것도 좀 더 강력해지는 의미가 있고요. 네. 자, 저희가 궁금했던 그 자리 박영롱 선수가 물어보네요. 자, 한 점을 따냈습니다. 이 사활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그럼 백은 날일자가 유일한가요? 네, 지금 여기는 날일자를 두는 수 말고는 미는 것은 이쪽을 치받았을 때 위쪽을 밀어 올리는 것과 한 집을 내는 것 두 가지가 맛보기로 흑돌이 삽니다. 그래서 백은 날일자를 둘 수밖에 없고요. 박영동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먼저 물어볼 생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일단 백도 깔끔하게 흑돌을 제압을 하려면 뭔가의 악수 교환이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먼저 흑이 받아냈을 때 다음의 선택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미는 게 좋아 보이네요. 정월진 선수 날일자로 추궁합니다. 흑이 밀어갈 때 백의 다음 웅수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백은 계속해서 흑을 잡으러 가는 데는 이상은 없는 건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 흑돌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하긴 해요. 마지막 네, 그렇지만 백도 이쪽에 있는 교환은 최대한 아끼고 싶기 때문에 5, 흑이 먼저 물어봤을 때 8, 네, 분명히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 이거는 백이 밀면은 특별한 수가 없기는 한데요. 자, 박영롱 선수 어떤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밀면은 여기를 단수를 쳐서 지금 이 자리가 선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 세 점을 살릴 수 있다? 아니면 여기를 끊는 것을 선수로 하겠다라는 뜻인지 마지막 자, 우선 백이 밀고 들어간다면 흑이 살 수 있는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6, 하지만 흑은 8, 이 교환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얻어내려는 의도일까요? 지금 백이 먼저 그 교환을 해주네요. 이 교환을 얻어내려고 박영동 선수는 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환을 얻어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흑이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박영롱 선수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최대한 이쪽의 교환을 안 할 수 있다면 좋았는데 지금은 이 교환을 한 만큼 뭐 흑도 이제는 중앙 쪽의 선택이 좀 더 쉬워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는데 제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7, 8, 백 한 점을 끊어서 잡지를 않네요.
네, 끊어서 잡는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를 끊어서 잡는 것은 백이 여길 단수치고 중앙 쪽의 흑돌을 공격을 했을 때 좀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곳을 이었을 때 흑이 좋은 것은 이곳을 끊고 백돌을 잡으러 갔을 때 반대쪽으로 끊어져 있다면은 백이 만약에 이런데 단수치고 때려내는 교환이 선수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선수로 듣지는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오유진 선수는 여길 두면은 늘어서 흑돌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여기는 찌르고 이렇게 두면 흑돌이 살거든요. 네. 저 오유진 선수 손을 돌렸습니다. 상변을 제압해두지를 않았고요. 그럼 흑은 또 고민이 되겠는데요. 정말 상변을 살려두어야 할까요? 이봐도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네요. 여기를 찝으면은 하나, 있고 흑이 만약에 끊게 되면은 넷, 이곳을 끊는 수를 좀 방비를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홉, 그러니까 끊으면은 단수치고 돌파를 했을 때 이곳의 교환으로 인해서 세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근데 상변 쪽을 잡는 게 크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백이 연결할 때 흑이 손을 돌릴 수도 있겠고요. 백은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때 흑은 선택 가능한가요? 지금은 흑이 상변 쪽을 살리는 게 커요. 여기를 살리는 것이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흑이 일단 10, 20, 24, 28, 29, 31, 35집은 충분히 되고 이쪽 부분을 흑이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뭐 백돌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10, 14, 20, 25 대략적으로 많이 봐줘야 한 30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흑이 끊어 잡는 것보다는 상변 쪽을 살리는 게 크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박영롱 선수 손을 돌립니다. 자, 선택의 순간 이 상변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인공지능은 그 판단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이 지금의 선택이 좋은 게 집으로도 상변 쪽이 크고요. 백이 살아갔을 때 중앙 쪽이 무거워지는 만큼 이곳에 백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제약이 생기죠. 여기를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좌변 쪽이 연결된 상태에서 잡히게 된다면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이쪽의 뒷맛을 더 이상 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도 좌변 연결을 합니다. 네, 지금 백도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을 생략을 했다는 것은 이 교환을 하는 순간 흑이 중앙 쪽에 여기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끄는 다음에 늘어서 패를 하는 순간 흑이 부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단수를 교환하지 않았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를 끼우는 것은 강력하고요. 이렇게 되고 늘어서 진행이 됐을 때 때려내고 여기를 해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집으로는 좀 이득을 보겠지만 흑이 다른 곳을 연타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을 끼우는 자리는 신경이 쓰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흑은 끼워가는 강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곱, 여덟, 지금 그 자리는 좀 느슨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박영롱 선수가 다소 좀 느슨한 수를 선택을 했다는 건 형세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형세가 충분히 괜찮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백이 3점을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의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자, 과연 오유진 선수가 마지막 받아둘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래도 흑은 중앙 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우변 쪽을 정리하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인다고 하더라도 백이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쪽을 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젖히고 끊어버리면은 이곳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백의 입장에서 행마하기가 너무 어렵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역시 선택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흑이 백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득을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자리가 급할까요? 중앙 지켜야 할까요? 일단 중앙 쪽을 지키는 게 가장 간명한 선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이쪽을 막는 자리가 큽니다. 자, 실리적인 선택이라면 상면 막는 자리, 그리고 좀 두터운 선택이라면 중앙 약점을 지켜둘 수도 있겠습니다. 넷, 네, 지금 넘어간 자리는 선수죠. 네, 또 살기 위해서는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오진 선수가 좀 시간을 벌면서 판 전체를 좀 훑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그래프라면 좀 장기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뭐 이바둑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고 끝내기를 할 자리도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유진 선수에게서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고요. 자, 박영웅 선수 과연 지금의 형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컴투스 타이젠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이제 마지막 대국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겠습니다.